이제 그런 것들은 필름이다라고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월척은 이준석, 박선원, 박지원 같은 것들이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죠. 그 후에 대한민국은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의 거짓된 탄핵 선동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방법을 찾았죠. CIA 신고를 통해서 그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와해시켰습니다. 우리가 찾은 그 CIA 신고 챌린지, 그건 정치적 발언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요, 좌파 진영의 핵심 전략인 여론 형성 자체를 뒤흔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파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유연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심리전에서 밀린 이 좌파들이 더 발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암살조 선동한 김어준과 부하내동하며 음모론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인간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대표적인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요. 군의 기강을 흔들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 계엄설을 최초 제보한 김병주, 김민석, 그 배후엔 이 사람이 있다 의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빨간 것들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요, 이 광고가 활성화돼서 저와 구독자님과 또 연대되어 있는 우파 유튜버들도 함께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세상에서도 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항상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데요. 이 사람 조금 지켜봐야 될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임무를 받은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들 일부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란 중임이라고 하면서 국민 불안과 뭔가 음모를 계속 펼쳐내고 있죠. 그들이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임무 오더를 내린 사람들이 오더를 거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계엄은 진행 중이다 라면서 내란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했다라는 건 그냥 간첩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피의자, 대통령이 내란을 할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내란 선동 수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과 또 이렇게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한 친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계엄 준비와 연관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 다 제보받았다 뭐 했다 이런 거는 다 뇌피셜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용이 아니라 내란용이다 라면서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뱉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선동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는 또 계열이 다릅니다. 1980년도에 학생운동 막 중심으로 형성됐던 NL계가 있고 PD계가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 좌파 진영이라면 PD계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재명이 들어오면서 NL계로 바뀌고 있죠. 이재명이 정치적 입지가 조금 약한 상황에서 그 힘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NL계를 많이 흡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NL계는 민족 해방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미, 반일, 그러면서 반일, 반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쫓아내고 북한과 통일하자. 통일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뭐 이게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다 장악한다 이런 구체적인 건 없는데 일단 반일, 반미. 그런데 북한의 주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북한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갛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PD계 같은 경우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계급의 해방. 그러니까 모두가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똑같은 세상.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번부터 100번까지 똑같은 게 아니라 한 놈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개돼지 취급을 받으니까 이 PD계가 봤을 때는 이 북한도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주요 차이점으로 보면 NL계는 북한에 매우 우호적, PD계는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라는 것. 정치 기반이 없던 이재명이 이 NL계와 손잡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재명이 재벌 해체 이런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반재벌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쉐쉐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 대북 협력을 강조해 왔고요.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던 것만 봐도 NL계적 색채가 드러난다라고 해석이 되죠. NL계 대표적인 정치인은 임종석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CIA 뭐 다 통합적으로 이 임종석은 블랙리스트라서 미국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송영길도 있고요. 윤미향 새빨간 느낌 나죠. 이인영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이죠. 우상호도 있습니다. 박지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박지원도 공식적으로 뭐 NL계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한 행보를 쭉 보면 정책적으로 NL계와 교집합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 인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1963년생 1월 14일 그러니까 63년생이다 하면 60이 넘은 상황에서 첫 금배지를 달았다라는 건 그동안에 이 좌파 진영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뭐 PD 계열이 조금 이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NL계가 이제 뒷방으로 좀 내쳐지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들어오면서 이 NL계가 급부상을 하고 있죠. 역시 전라남도 출신입니다. 나주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일단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만 다를 뿐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생긴 것만 다를 뿐 정청래와 독일객입니다. 라는 거죠. 1986년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어떤 이력도 갖고 있지 않은데 11월에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이었죠. 박지원과 같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여러 번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이 남북 관계 개선에 저해야 하는 요소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미 동맹을 재구성해야 된다. 한국의 독자적 외교 노선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세계가 하나로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독자 외교 노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북한처럼 고립되겠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한국의 동맹이자 협력 파트너로 보는 전통적 시각과 충돌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 논쟁을 불어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 관계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 말은 북한에 돈 퍼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건 문재인과 똑같다. 그러니까 뻘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에 유리한 반미적인 행위를 해왔다라고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은 반대를 표했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이러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남과 북의 관계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저해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까?
뭐 북한과 신뢰를 가져봤자 우리가 얻는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신뢰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우습죠. 아무튼 이러한 주장은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미 성향이 강하다, CIA 신고 1순위다, 멀거타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선원이 이번에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라는 건 이 대외적인 상황에서도 악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국가의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국익에 반하는 이런 인사들의 언행들이 자꾸 언론에 노출이 되면 대한민국에 지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징역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정청래와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 박선원 의원을 CIA에 신고했습니다. CI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연예인 아이유, 뉴진스, 뭐 이승환, 그리고 뭐 몇몇 있죠. 박근혜 나와 이러면서 난민은 받아들이자 라면서 정작 본인의 아들은 난민화한 정우성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피렘이다라고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월척은 이준석, 박선원, 박지원 같은 것들이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클릭합니다. CIA 신고 챌린지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영효TV였습니다.